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최슬기입니다.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절반이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했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었다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양대 시장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도 열리고 이 기준금리는 동결되는 대신에 이 경제 전망은 상향 조정될 거다 이런 관측들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을 잡을지 점점 더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쪽집게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시죠. 02-3153-2611번 또는 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방송 시간 정말 짧죠. 1시간 금방 가버리곤 하는데요.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직접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포드가 이 전기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해서 오늘 좀 배터리 관련주들도 움직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역시나 오늘도 또 답은 소비주인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의 답도 소비주가 될까요? 제가 소비주들 계속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소비주들 쪽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이슈는 되게 만만해요. 이슈는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까지도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일단 미국에서는 이미 다 이제 슬슬 풀려가는 분위기이고 우리나라도 쫓아갈 텐데 지금 정부에서 어제 예방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들은 7월 달서부터 마스크 벗을 수 있다 내지는 인원 무제한으로 이제 모일 수 있는 그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7월 달은 내다 달리는 건데 7월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7월 여름 휴가 때 되면은 이제 또 뭐 여행 다닌다고 이제 막 또 소비 또 얘기 나오고 또 항공주들 여행 관련주도 급등 나오고 그다음에 9월 달 또 추석 있죠?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연차 2번을 쓰면 거의 2주 동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 황금 연휴 동안에서 또 해외여행 간다가 또 무지하게 또 기사 또 많이 나올 거고요. 여행 많이 나올 거고 실질적으로 소비가 많이 그리고 뭐 연말 되고 내년 또 소비 또 폭증한다 또 얘기 나올 거 뻔하고요. 그러면은 소비주 관련주들은 내년까지는 내리 달릴 것 같은데 영화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블 시리즈로 블랙 위도우가 9일서부터 상영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서도 대작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서 재미있는 영화들이 나올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7월 달서부터 슬금슬금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서도 마블 영화들 계속 나오는 뭐 토르서부터 해가지고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뭐 올 12월 달에 뭐 개봉한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년에서 이제 개봉할 이제 마블 영화들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 소비가 계속 살아날 텐데 아직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 확진자들 늘어나고 있는데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아마 이제 기사들이 이제 점점 나오다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미 개봉을 하고 뭐 크루즈 여행도 가고 모두 해도 별 사망자 많이 늘지 않고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우리 사람들도 이미 데이터들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아직 불안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갈 때쯤 되면은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도 소비주들이 다 폭등입니다. 소비주들 참 좋은 여행 장중에 1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모두 투어도 오늘 장중에 5% 이상 급등 나오고 하나 투어도 마찬가지고 카지노 관련주들도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죠. 다 여러분들한테 백화점, 화장품, 그다음에 면세점, 호텔, 여행, 카지노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음식업종도 마찬가지 다 추천주로 여러분들 드렸던 종목들이죠.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리고 오늘 LG가 오랜만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폭락.
그래갖고 지수는 좀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지주사 관련주라든지 소비주들은 오늘도 굉장히 강합니다. 자, 한번 지수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면은 지수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별 문제 없어요. 3,200을 좀 안착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하다 보니까 뭐만 잘 갑니까? 소비주만 잘 갑니다. 그래서 소비주들 이꼬르, 내수주 이꼬르, 경기 방어주, 그렇죠? 박스권이다 보니까 소비주가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지금 박스권 차별화장에서 소비주 전성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이 흐름들을 원래는 저는 6월 달서부터 소비주들이 폭등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늦어도 7월 달부터 폭등할 걸 예상을 해서 4월 달서부터 3월 달에 처음 얘기했지만 그때는 뭐 사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소비주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슬금슬금 매집을 해야 될 거다 했는데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서도 소비주들은 반드시 갈 거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카지노주들은 제가 묻어가자. 어쨌든 그건 작년에 했던 얘기고 올해에서는 제가 4월 달서부터 해서 소비주들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주들 그동안 줬는데 안 가다가 한 5월 20일경서부터 그렇죠? 한 움직인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20일경서부터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이라서 7월까지는 내다 달릴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소비주가 너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섹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작년에 3월 달서부터 제약주들이 폭등을 했죠. 지수는 빠지는데 처음에 제약주만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서는 제약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제약주를 달라붙어야지만 수익이 났던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약주가 계속 폭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여줬듯이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 이렇게 판을 짜놨으면 그냥 소비주들 섹터들 여러 개입니다. 여행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음식업종도 있고 화장품 있고 뭐 등등등등 카지노 뭐 등등 있죠. 그러면 걔네들만 계속 폭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다른 종목들이 가겠죠.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 소비주만 내리 달리는 거예요. 한 100% 이상 달리는 거죠. 많이 가는 뭐 300% 가든지 5% 가든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야 이거 시장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에도 소비주 붙어야 되나라고 할 때쯤 이제 그때쯤에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는 대부분이 이제 많이 물려 있는 자동차라든지 IT라든지 이제 그런 쪽들이 이제 손절이 나오면 뭐 올 9월 달, 10월 달, 뭐 11월 달쯤에서는 손절이 나오겠죠. 소비주만 계속 달리면. 그럼 그때에서는 이제 그쪽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니까 작년 3월 달 작년 3월 달에서는 제약주들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세력들이 바보도 아니고 또 제약주를 또 올리겠습니까? 저쪽에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을 텐데. 그래서 제약주를 올리는 게 아니고 제가 소비주를 올릴 거라고 그냥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고 제약주는 따질 것들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지만 가는 것들만 가고 안 가는 것들은 안 갈 거고 뭐 이런 거지만 소비주들은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실적 볼 것도 없고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고. 제가 작년에 3월 달에 제약주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요. 저 제약주 나중에 가면 다 뻥으로 얘기할 거다. 다 뻥이다. 다 이제 나중에 되면은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건데 3월 달에 제가 제약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기대감.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서부터 제약주도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근데 제가 작년 12월에 해서 이제 제약주 조심하라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는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때 제약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기대감으로 움직였어요. 그럼 마찬가지 지금 소비주들도 또 얘기합니다. 기대감이 가는 겁니다. 기대감이 가는 거고요. 막상 올 연말과 내년 되게 되면 실적을 딱 내놨더니 이거 생각보다 소비가 별로였는데 한번 빠지겠죠. 근데 100% 200% 올라갔을걸요. 그때에서 뭐 빠지는 거야. 뭐 실적이 좋고 나쁘고는 나중에 따지는 거고 지금은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소비주들이 전성시대로 계속 움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목요일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소비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체감하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어떤 종목 잡으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결국에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네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 올려서 4% 상승으로 제시를 했는데 금통위 결과도 나왔고 결국에 그럼 오늘 또 종목 장세에 뚜렷해질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시장의 길 찾아보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정말 힘이 될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우선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제가 어제 보니까 증권사, 언론 막 이제 강원랜드가 오를 3가지 이유 뭐 이런 걸 좀 내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정수 의원님은 이미 주목하셨죠. 목표 수익률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 후성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 2.6%, 1.7% 수익률 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 주 종목 월요일에 편입됐었던 키스트 바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218.3%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의 종목 코리아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도 당연히 순환매를 노리는 바로 소비주죠, 소비주. 화장품도 소비주라고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작년부터 얘기했고 올해 초에서도 계속 소비주는 뭐뭐뭐뭐뭐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화장품도 오랜만에 좀 강하다라 얘기를 했고 그 강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근데 그 정책의 발표가 장 끝나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정부 정책 발표보다 어차피 그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어제 미리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 여러분들은 미리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 방송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아침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장품들이 움직일 거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다 그랬죠. 화장품주들이 움직인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그렇게 될 거다. 근데 그게 조금 더 뒤에 있었으면 화장품이었을 텐데 이제 발표가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화장품들도 봐야 됩니다. 이미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지는 먼저 갔어요. 먼저 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이제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기사 한데 코로나가 풀리면은 한번 우리나라 방문하겠다고 기사 한 줄도 나와 있던 부분들도 마찬가지 중국 소비재 관련주 화장품 움직이는데 힘을 좀 보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코리아나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서도 여러분들 한국콜마라든지 AVCNC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종목들도 지금 다 올라왔어요. 지금 다 올라왔고 이미 수익을 많이 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어쨌든 일단 전일 표적 종목부터 먼저 보면서 가격 전략 코리아나는 좀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표적 종목은 CJ CGV CJ CGV는 어제만 추천한 게 아니고 작년에서도 한 2번, 3번 추천했고 올해에서도 한 번 추천했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올해에서는 4월 달에 한 번 추천했었는데 그때에서 대비도 많이 올라갔고요. 작년 대비로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어제는 3만 원에 공략하자 그랬는데 가격이 들어오지 않아서 일단은 미도달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떠 있으면은 아무리 좋아도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닥에 있을 때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바닥에서 추천했더니 지겹도록 안 움직였죠. 그렇죠? 작년에 여기도 추천했을 때에서는 지겹도록 안 움직이다가 이제서야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올해에서도 여기서 추천하고 아마 여기서도 한번 추천했던 것 같은데 바닥 할 때마다 왜 바닥인지를 보면은 주가를 이렇게 길게 보면 완전 바닥이죠. 그래서 바닥에 때는 추천을 잘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추천을 잘 하질 않죠. 얘 목표 가격이 어디냐? 이전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최종 목표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1차 목표치, 그러니까 얘는 1차부터 10차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한 20차까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다 목표치예요, 목표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목표치와 크게 볼 때에서 목표치가 이제 다른 것뿐이지. 그래서 정말 크게 움직이면 12만 원 가는 거고요. 작게 움직이게 돼도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은 갈 수 있는. 왜냐하면 계속 마블 영화들이 이제 개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만 가는 게 아니고 트리라든지 메가박스죠. 제이콘텐트리 얘도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그리고 뭐 쇼박스는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CJ EN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흐름들이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CJ CGV도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뭐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어제 수급을 또 보면 어제 그저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전히 어제고 오늘은 조금 팔고 기관들은 여전히 사고 있고 어제 외국인들이 33만 주를 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샀으면 올라가야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요거는 기존에 샀던 분들은 좀 더 보여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미도달 됐으니까 좀 이따가 제가 그 종목
급등명중한 종목들 얘기를 할 때에서 같이 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서부터 추천했었던 종목들 급등명중한 종목들인데 이거는 작년입니다. 작년 4월 7일 날에 GKL 추천했던 것부터 볼게요. 자, GKL은 작년에도 추천을 했지만 작년 4월 7일이에요. 작년 4월 7일 날에 처음 추천했어요, 이거를. 남들은 뭐 제약주 본다고 할 때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을 묻어가면 나중에 큰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 자리예요. 나중이라 그랬지 뭐 당장은 아니라 그랬고. 그래서 이때 4월 7일 날에 뭐 제약주들이 막 100% 200% 올라갈 때에서 이거 갖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뭐 올라가긴 했죠, 얘도 뭐 바닥에서 뭐 30%는 갔는데 이때 당시 뭐 50%못 간 애들은 바보였죠, 다. 그래서 얘는 30%밖에 못 간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지고 고생 다 해놓고 작년 연말서부터 올라가더니 박스권을 뒤더니 이제는 위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데 GKL도 마찬가지 최종 목표 가격은 어디냐? 45,000원, 5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최종 목표 가격. 근데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뭐 25,000원, 3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카지노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소비주들은 목표치가 다 커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치는 45,000원, 5만 원이지만 간단한 목표치는 25,000원, 3만 원이다. 근데 지금 위치도 여전히 바닥에 있네요. 근데 그 종목 얼마 추천했느냐? 4월 7일 날 13,700원에.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 있을 때에서는 주구장창 몇 번이고 추천을 해요. 바닥에서는 이거 사도 된다. 또 내려왔네. 또 사도 된다. 사도 된다. 근데 아마 그때 당시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아주 징그럽게 안 움직이니까 아마 그러니까 작년 11월까지 아주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11월 달 이후서부터 이제 올라가니까 기분은 좋았겠죠. 근데 또 횡보를 하니까 또 지루했을 거고. 근데 이제 다시 돌파하니까 올라가는 건데 최근에서도 3월 달, 4월 달에 이 GK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했었죠. 또 3월 달, 4월 달에 추천을 했었고 뭐 어쨌든 그때 최근에 3월 달, 4월 달 추천한 대비 기준으로는 뭐 한 15% 정도 올라왔을 텐데 이전에 4월 7일 날에 공략한 사람들 기준으로는 36.9% 수익입니다. 그럼 나중감이 이거 몇 프로 수익 나느냐? 앞에 1자리가 더 붙을 36%. 그럴 수 있는 종목들을 작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완전 날바닥주. 그래서 이 GKL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한국관광공사가 지분을 51%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10% 갖고 있는데 망하게 하겠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뭐 쭉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비중은 절반 이하로 당연히 줄여서 갖고 가겠죠. 절대 비중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면은 나중에 떨어질 때 또 여러분들 고생이에요. 이게 또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걱정하시니까 때는 절반을 팔고 그렇죠? 나머지를 갖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10월 13일 날에 파라다이스. 물론 파라다이스도 작년에 5월 달, 6월 달 뭐 그때도 추천했었었는데 그때보다는 최근에 10월 달. 작년이죠, 그래봤자. 파라다이스 작년에 10월 13일 날에 추천했을 때가 제일 저점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작년 5월 달, 6월 달도 추천을 하긴 했는데 10월 13일 날에 추천했던 가격 기준으로 얘가 수익률이 46.1% 많이 났죠? 이때 샀으니까 당연하죠. 여기서 샀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이만큼까지 올라갔으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얘는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마찬가지 최종 목표치는 뭐 4만 원 정도 보시면 되지만 간단하게는 얘도 25,000원, 3만 원 비슷하네요. GKL하고. 그래서 목표치는 뭐 그 정도 보시면서 가져가셔도 된다. 왜냐하면 GKL이나 자, GKL하고 파라다이스하고 수급을 봐보세요. 이게 무슨 차트라 그랬어요? 명란젓 차트. 딱 보면은 빨간색으로 기관들이 그냥 무진장사죠. 누가 팔아요? 개인들이 무진장 팔죠. 그러니까 계속 사는 애들이 누구예요?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여러분들 알겠지만 최근에 뭐 그 연기금 뭐 주식 판다 하지만 사는 종목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겠죠. 뭐가 가겠어요? 파라다이스. 연기금 주식 맨날 판다 그러죠. 뭐 사는 거예요? 이거 사는 거예요. 연기금 많이 사잖아요. 그 요즘에서 외국인들 주식 또 들어오다 또 판다 얘기 나오지만 이제 다시 들어오죠. 파라다이스. 자, 그러니까 기관 들어오고 뭐 금융투자 들어오고 외국인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못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가문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냅두면 됩니다. 마찬가지 절반 이하로 쭉 가져가시면 얘도 지금 수익률은 46.1%인데 앞에 1자리가 더 붙을 거야. 146% 정도 붙을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수익 나신 분들은 쭉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J, CGV 이게 11월 작년이에요. 이것도 작년 11월 24일 날에 22,550원에 추천했는데 수익률은 42.8%입니다. 많이 났죠? 그러니까 어제 3만 원에 못 돌았던 사람들은 좀 아쉬울 거고 올해 3월 달에 샀던 사람들은 15% 수익이지만 작년 11월 달에서 바닥에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를 제가 예상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소비는 살아날 거다. 이때 당시 소비주 줄 때에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냐. 지구 종말은 안 나온다. 제가 이 얘기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종말을 하지 않을 걸 여러분 베팅한다라 그러면 그럼 소비주 사야 되지. 뭘 사겠느냐. 만만한 거 소비주 사라.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거 들지 말고. 라고 얘기했던 게 작년 얘기인데 그 말대로 됐잖아요.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가겠어요? 쭉쭉 여기까지 뭐 마블 영화 계속 내년 5월 달까지 계속 나와요. 내년 5월 달까지. 그래서 내년 5월 달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갖고 있는 분들 절반 팔고 나머지만 쭉 갖고 가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얘는 수익률이 42.8%. 근데 아마 장중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갖고 수익률이 또 바뀔 거예요.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다음 주 되면은 뭐 50%, 60%돼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뭐 아주 뭐 지금 항공 관련주들 뭐 항공 7% 급등 나오고 있고 뭐 그러네. 그렇죠? 소비주들만 폭등이에요. 근데 IT하고 자동차하고 오늘은 완전 재미없죠. 뭐 폭인데 뭐 그냥 약해요 지금. 뭐 2%, 3%, 5% 막 빠지고 있는 애들이 IT 섹터, 자동차 애들 그쪽 애들인데 반면에 소비주들은 과거의 수소차처럼, 과거의 전기차처럼, 과거의 2차 전지처럼 아주 잘 급등을 합니다. 제가 이럴 거라고 이미 얘기했고 그래서 아직도 안 늦었다라고 공개 방송도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도 공개 방송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귀에 피가 날도록 소비주 안 하면 수익 안 난다라고 제가 어제도 했거든요. 아직도 안 믿죠? 소비주 안 하면 내년까지 재미없습니다. 내년 2년 동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과장이긴 한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중에 뉴스 보게 되면 따라가고 싶을 거예요. 지금 뉴스들 잘 찾아보세요. 보면 소비주가 안 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소비주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차트들 보면 이게 지금 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위로 쏘는 차트들이고 이게 다 주도주 차트예요. 이게 지금 차트 보면 이게 다 그러니까 주도주, 대장주의 차트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은 상승장이나 초강세장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차트들이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지금 뭐 좋은 여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나와요. 제약주도 아니고 IT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소비주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주가 내가 대장이다라고 지금 얘네들이 증명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대장은 나다. 삼성전자도 아니고 현대차도 아니고 내가 대장이라는 거를 얘네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과 대화 시도를 안 하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나겠죠. 차트 봐봐요 한번.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얼마나 셉니까? 전고점 신고가 돌파하고 계속 날아가고 수급을 봐봐요. 수급을. 얘네들이 대장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표시하고 있는데 그렇죠? 대놓고 표시하고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산다 안 산다? 이상하게 안 산다.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소비주 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자 또 하나 자 CJ 자 CJ CGV는 11월 24일 날 11월 25일 날은 CJ에서 하루 건너서 또 CJ를 최근에 추천했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 여기서 샀을 거예요. 올해 뭐 3월 달에 사가지고 뭐 대충 한 20% 정도 수익일 텐데 이거 작년에 11월 달에 여기 추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앞에서는 49%를 수익 냈는데 현재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41%예요. 현재 기준으로는 41%고 이전에 크게 줬다가 지금 밀린 건데 또 갈 겁니다. 또 갈 거니까 작년 11월 달에도 추천하고 올해 3월 달에도 추천했던 CJ. CJ는 지주사죠. 뭐 갖고 있어요? CJ ENM, CJ 제일제당, CJ 대한통운, CJ 프레시웨이. 소비주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리브영 상장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얘는 바닥에서 못 가도 뭐 15만 원 갈 거고 잘 가면 20만 원 가는 거고 더 잘 가도 마찬가지 소비주니까 한 30만 원 정도는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0만 원 못 가지 않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상당해요. 뭐 단기 수익만 해도 뭐 5천억 정도 넘게 계속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 3조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 해도 좀 무난하다고 봅니다. 조금 오버해서 10조 정도. 근데 어쨌든 5조에서 6, 지금부터 해서 그래도 한 지금 11만 원이니까 뭐 20만 원 이상은 좀 가야지 되지 않나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싼 종목인데 마찬가지 수익이 나 있는 분들은 절반 팔고 나머지들은 쭉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소비주들 말고 건설주가 오늘 움직였는데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거는 의미가 차트죠. 거래가 실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흐름이고 일단 재건축에 대해서 어제
지원책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뭔가 얘기를 한 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움직인 것 같은데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올 수가 있고 나머지 건설주들이 이제 순환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그리고 현대제철은 그래서 언제 추천했냐면 이건 올해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4월 7일 날에 공략을 현재까지 수익률은 25.9%. 수익 많이 났죠? 나머지 절반 이하로만 잘 쭉 끌고 가고요. 그래서 건설주들은 언제까지 보시면 된다. 내년 3월 달 내지는 내년 6월 달 왜냐면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그건 결국 또 얘기 나오는 게 뭐 방안들, 뭐 재건축, 그다음에 뭐 해외 수주 얘기들 계속 그런 거 붙여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월 19일 날에 가장 최근이네요. 그래도 두산이라는 종목을 드렸었는데 계속 가요 이거. 계속 가요. 자 매수는 51,600원의 비중은 64.7%.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계주들이 요즘에 움직임이 좋죠.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가 움직임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얘도 같이 잘 움직여주는데 이게 두산인프라코어가 예전에는 잘 움직이고 두산이 안 움직이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두산이 제일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바뀌어요. 어떨 때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잘 움직이고 두산은 안 움직이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잘 움직이고 두산이 안 움직이고 그러다가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두산은 안 움직이고 이쪽을 하려면 두산인프라코어를 해야 돼 하고 글로 다 그럼 꼭 거꾸로 움직입니다. 이게 주식이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대충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이 잘 움직여 그러면은 이쪽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면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이라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게 똥주가 됩니다. 나중에는 다른 게 또 좋은 게 돼요. 과거에서는요 삼성전자보다 현대중공업 최고의 종목이었어요. 그 현대중공업보다 뭐 포스코가 최고의 종목이고 이랬는데 그게 작년 2008년도에 바뀐 거예요. 그게. 그 좋았던 무슨 종목이 뭐 그 전에서 뭐 20년 전에서 뭐 은행주가 뭐 최고의 종목이었다면 지금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뀝니다. 물론 업황이 바뀌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세력들의 돈의 흐름과 그러면 개인들이 못 쫓아오게끔 이게 한 번씩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은 이 두산은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계속 가고 있는 거를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주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절반 이하로 갖고 있는 부분들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내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한 8만 원 안 깨지면 뭐 10만 원까지 한번 내려보면서 쭉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수익률은 64.7% 수익 났으니까 뭐 절반에서 더 팔아도 돼요. 뭐 정말 쬐끔 남겨놓고 뭐 100%까지 한번 뭐 노려보는 거는 그건 자율적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꺾이지 않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코리아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주 화장품. 자, 현재 가격이 5,120원인데요. 아까 가격이 조금 싸게 내려왔었죠. 아까 방송할 때쯤에서 아마 5,050원, 뭐 60원 주워 담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단 현재 가격 5,120원에 공략해도 좋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비주고요. 왜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냐면은 차트가 얘가 바닥이에요. 봐봐요 한번. 쭉 바닥에 있죠. 좀 전에 설명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면 시진핑 주석이 놀러 온다는 얘기를 사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와서 사실은 그거를 별로 이제는 사람들이 기대도 안 해요. 저도 맨날 온다고 해놓고 맨날 거짓말하니까 저도 안 하지만 그래도 진짜 한 번은 오긴 하겠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급등 한 번 나올 수 있는데 올해 한 번은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한 번 시진핑 주석이 한 번 온다라는 얘기 일정하면 갑자기 화장품들이 급등할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이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주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스크를 예방접종을 맞추면 마스크를 7월 달서부터 벗어도 좋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 소비가 늘어날 것 같은 안 늘어나는 상관없어요. 늘어날 것 같은 기대감.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반영이 돼서 올라가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시진핑 주석이 놀러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반영이 되면서 항상 기대감. 저는 주식은 기대감에 움직이는 게 더 많이 간다고 봐요. 그래서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들이라서 뭐 나중에 얘가 실적이 물론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실적을 보게 되면 뭐 회사 실적이 얘는 적자 나는 회사가 아니에요. 보면은 재무제표를 보면 흑자 전환을 했네 오히려. 이번 분기는 흑자 전환을 했고 작년에서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다들 안 좋았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뭐 흑자 전환을 했으니 뭐 할 말 없고 그렇죠? 뭐 더 좋아지겠지 뭐. 그래서 계속 분기별로 당기순이익을 냈던 애들이었는데 이제 지난번에서는 2020년도에서는
적자가 났던 이유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얘는 뭐 나쁠 부분도 없는데 위험한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코리아나 요거는 주가가 지금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5,12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다 보면 나중에 흔들리더라도 올라가면 올라갔지 밑으로 빠지진 않을 겁니다. 최근에 기가 외국인들 다시 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은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얘네들은 벌써 바닥에서 뭐 거의 뭐 건설주 움직이듯이 바닥에서 뭐 한 50% 간 것 같은데 순환해야죠 이제. 얘들은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이 커가지고 빨리 팔아먹지도 못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계속 호재 뉴스가 7월달, 8월달, 9월달 더해질 때 아마 고점 부분에서 팔아먹기 시작할 거고 얘네들이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더 띄울 텐데 그때에서 이제 순환매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저점 매수를 잘 해보면 소비주들 계속 좋을 수 있다. 내지는 지금 구간에서 지금 뭐 쫓아갈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지금. 뭐 참 좋은 여행을 쫓아갈 겁니까? 그렇다고 지금에서 파라다이스 쫓아갈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코리아나 같은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을 순환매로 공략해보자 오늘 전략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코리아나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를 지금 현재 수준대 5,12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표적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들 또 시장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들 노란톡에서 나눠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정수 위원님이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죠.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링크도 이 노란톡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전화 주시거나 샵 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신가요? 저기 현대해상을 갖다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현대해상. 네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저기 23,900원에 한 10% 정도 되는데요. 23,900원의 비중은 10%. 자, 혹시 네네. 궁금하신 게 추가 매수 질문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걸 갖다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제가 향후 이제 금리 인상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보험주를 갖다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기사를 갖다가 보다 보니까 네. 지금 MSCI 저기 지수에서 지금 빠졌다 그러길래 빠지는 것 제가- 때문에 우려돼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 목표가를 갖다 한 3만 원 정도 보고 이제 길게 가려고 하는데요. 아, 3만 원까지 보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3만 원까지 못 갈까 봐 혹시나 우려돼서. 네, 그게 혹시라도 영향이 미칠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뭐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영향이 있을 거였으면 지금 벌써 급락했겠죠. 그렇죠? 급락할 것 같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얘기는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 금리 인상은 당연히 어느 정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주들 뭐 저는 장기적으로 은행주가 아니죠. 주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거는 올라갈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이미 올라간 애들은 박스권 타겠지만 이거는 3만 원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뭐 지금 기관도 열심히 사 지금. 그리고 이것도 완전 바닥에 있어서 그냥 좋아요. 그리고 MSCI 지수에 의해 이게 이제 편입이 되면은 호재가 돼서 이제 급등하는 애들이 있죠. 사실상 그게 MSCI 지수가 편입이 돼서 급등이 된다는 것보다는 과거에 그렇게 돼도 안 움직이는 애들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력들이 얘를 띄어서 올리고 싶은 것 같고 돈을 막 매집해서 들어갔는데 MSCI 지수가 이제 들어가는 것까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매집을 했을 때 그게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매집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식으로 MSCI 지수로 뭐 편입이 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편입이 되는 게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 세력들이 매집이 된 상태에서 빠진다 그래서 매집이 돼 있는 상태는 MSCI에서 편출이 되더라도 나가더라도 안 빠집니다. 반면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주가를 박살을 내고 싶어요, 세력들이. 근데 핑계가 없네. 근데 MSCI 지수가 조만간에 빠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열심히 공매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를
아주 박살 내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다가 그게 얘기가 나오면 정말로 박살을 내버리죠. 그러니까 세력들의 의도에서 움직이는 거지 MSCI 지수에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슬램덩크에 보면 왼손은 더할 뿐이라는 명언이 있는데 주식에서 세력 돈과 이 돈의 힘은 주가 되는 거고요. 왼손이 받쳐주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뉴스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것도 어차피 MSCI 지수 뉴스니까 들은 그냥 받쳐주는 보조 역할일 것뿐. 제가 볼 때는 현대해상은 3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좋네요, 이거. 저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빼고. 아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현재 가격이요. 네, 지금 그러면은 MSCI 평출 가격이 반영된 가격이라고 봐도 무관할까요? 이미 벌써 얘기가 나왔으면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급 보면은 그런 얘기 얘네들이 더 잘할 거예요. 기관 애들하고 금융 투자들이 더 잘할 텐데, 그렇죠? 먼저 미리 알았지. 근데 계속 사죠, 얘네들. 예. 그러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현대해상을요 비중이 10%가 아니고 더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니, 편출이 된다, 그러니까 나간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불안해서 던지기 시작해요. 그럼 네네. 개인들이 던지면 누가 사겠어요? 외국인들이 받아먹거나 기관들이 받아먹겠죠.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라온시큐어. 라운시큐어 이거 2월 달인가 3월 달 2월 달이구나. 2월 달에 한번 표육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해갖고 좀 수익 보고 빠져나와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샀어요. 또 샀어요? 네. 소비주 안 사시고. 아니, 요 소비주 바로 전에 네. 한 20일 전에 샀는데 네. 코로나 하면 백신 음. 증 이것 때문에 이거 백신증 때문에 네. 그래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510원에 10%에 4,510원에 10%. 이전에서 좀 싸게 샀다가 수익 나신 거죠? 네네. 예, 왜냐면 그때 2월 달인가 3월 달에 드리고 나서 이게 40%인가 5% 수익을 줬던 종목이에요. 예예예. 예, 그렇게 수익을 주고 저는 팔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걸 미련이 남아서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백신 여건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이제 그때 당시 급등이 했었던 부분들이라 일단은 그게 좀 선반영이 돼서 했던 부분들이고 이게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수급이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 수급이 예. 예, 수급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그 기대감에 움직일 거였으면 지금 벌써 6,000원을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이 세력들이 그 뉴스에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지금 다행히도 아직 급락이 없죠. 예, 예. 세력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뛰어 올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팔 물량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그냥 냅두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박스권을 타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6,000원 이상을 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느낌은. 6,000원. 예, 6,000원 이상은 갈 것 같기는 한 번 정도는. 근데 예, 예. 이게 참 백신 여건 얘기 나오고 나서 정말로 얘네들이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 이런 부분들은 미지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깔끔하게 그냥 바닥에 있는 소비주가 먹기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4,700도 올라왔었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4,700에 내가 매도를 하고 주로 그렇죠, 가깝게 그렇죠. 차라리 주식은 쉽게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감남 손 하나 뻗치면은 먹을 수 있는 감이 있고 김병만처럼 막 한 3m 올라가고 따 먹을 수 있는 감이 있는데 3m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먹는 감과 이 밑에서 따 먹는 감은 맛은 똑같고 영양분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주식도 굳이 어렵게 3m까지 기어 올라갈 필요 없이 바로 앞에 있는 거 네. 먹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라운시큐어보다는 소비주들이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아나 같은 게 화장품 이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비가 늘어날 코리아는 거 조금 아니에요. 전에 매수를 했어요. 아, 사셨어요? 그럼 잘하셨고. 예, 금방 예. 그러면은 뭐 어쨌든 이 라운시큐어는 뭐 지금서부터 불안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 매도하면서 예. 전거 좀 돌파를 하면 냅두면 되는데 돌파하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시고 계속 소비주 쪽으로 가주시는 게 더 저도 안전하고 편안하다 내 말씀드릴게요. 판단이 맞나 안 맞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매도로 잘 예. 판단하셔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신가요? 네, 대한항공 음. 매수가 4만 원에 20%요. 매수가 4만 원. 어유 고생 엄청 하셨죠, 그렇죠?
예, 7만 원대에 사가지고. 아유, 7만 원대에 샀다가 물타기 해서 이제 4만 원. 예. 이제 항주들이 이제 항공권들이 없어서 못 팔 거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인수하는 쪽에서는 돈을 쓰기 때문에 그게 원래 악재로 이제 받아들여지지만 지금은 이제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악재들은 아닌 것 같고 합치면서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라든지 좋은 얘기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그것보다도 지금 제일 크게 먹히는 부분들이 뭐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도 흑자가 났던 게 그 화물, 운수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 고객 수요 그 이쪽 여객은 손실이 났는데 항공 쪽에서 항공 물류 이쪽에서 그 충당을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흑자를 이룬 기업이고 올해서부터 내년까지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 여행 수요도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아서 그 기대감에 저는 4만 원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본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4만 원 가면은 본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아, 그렇죠. 4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지금 네.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계속 사주는 거 보니까 이거 불안하시면 수급을 계속 보면서 가세요. 보면 이것도 계속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열심히 사죠. 한 달 동안. 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더라고요. 사주면 걱정 1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면, 갑자기 네.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들이 100만 주를 팔았다. 기관들이 100만 주를 팔았다. 연기금이 100만 주를 팔았다. 그러면 빨리 점검을 한번 받으세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 점검을 중간 잠깐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 좋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전화하실 때는 정말 여보세요 하는 그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끊을 때는 후련한 목소리로 끊으시잖아요. 이 개운함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코리아나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까 매수가로 그때 당시에 현재가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5,120원 매수가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1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으로 던 우리 양대 시장 지금 현재는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기관 매물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지수 낙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64% 내린 3,14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9% 하락한 9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소비주 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도 유통인 보험 쪽으로는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정수 위원님, 소비주의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주 끝까지 계속 갑니다. 계속 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렇죠? 내일도 갈 겁니다. 내일 모레도 갈 거고요. 다음 달도 갈 거고 뭐 내년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세를 지금 그 힘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내년까지 갈지 안 갈지는 그거는 신밖에 모르죠. 저는 몰라요, 그거는. 근데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이 모양과 이 힘은 과거에 자 2차 전지 바닥에 2015년도에 처음 추천했을 때 그때 대비 2년을 갔어요. OLED 장비주도요. 2015년도, 16년도에 추천해놨었는데 그때도 1년 반을 갔습니다. 그때 힘이 지금 여기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주도주의 힘과 강했던 그 흐름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 자 일단은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LG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형주 쪽에서 LG가 지금 사고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선주 쪽에서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많이 빠지네요. 조선주가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것은 그러니까 뭐 많이까지는 아닌데 빠지는 거는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최근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도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죠. 오늘은 안 떨어지고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떨어졌던 이유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올라가는 애들이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 중인데 어제 사고 쳤던 LG화학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떨어지죠. 그래서 어제 또 떨어지겠다는 모양이고 이것도 한 번 더 빠지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을 받겠다 이 의미인데
하여튼간 지금 LG화학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SKC도 한 2% 정도 조정받고 있고 삼성 SDI도 2.3% 조정받고 있고 뭐 만도, 뭐 삼성중공업, 뭐 자동차 뭐 등등 오늘 조금씩 뭐 1%대에서 2% 정도는 살살 밀리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몇몇 종목들이 한 4%, 7%, 뭐 9% 밀리는 것들은 몇몇 대형주들 몇몇 애들이고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한 1%대에서 1.5% 정도 그 정도 밀리는 수준인데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쪽들은요. 얘네들은 상승장이죠. 참 좋은 여행, 초폭등 아주 강세장, 주도주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에서 유일하게 강하게 움직여주는 쪽은 현대건설. 여러분들 추천해드렸었던 현대건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거래가 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LG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철강주, 조선주, 그다음에 IT 이쪽들을 기가 외국인들이 팔아먹고 차익 실현하는 거죠. 차익 실현하고 현대건설을 사거나 아니면 소비주를 사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계주를 사거나. 그래서 오늘 두산 중공업이라든지 두산 인프라코어. 그런데 다 보면은 현대건설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 추천했던 종목이죠. 근데 신기하게 그쪽만 움직이죠. 그걸 뭐 알고 추천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종목의 특징이 뭡니까? 바닥에 있는 만만한 것들만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떠 있는 것들을 죽이고 만만한 것들을 키 맞추기 나오는 겁니다. 순환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걸 순환매 하는데 어쨌든 지금 경기 민감주 플러스 많이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키를 맞춰주는 그런 흐름이라 보면 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LG화학은 바닥에서 몇 년 동안 월봉상으로 최고가를 갔어요. 간 애들은 떨어지는 거고 월봉상으로 쭉 많이 빠져 있는 바닥에 있는 애들은 올리는 거고. 근데 그 만만한 애들이 건설주와 증권주와 근데 증권주 못 가죠. 왜냐면 지수가 가야 되는데 건설주와 증권주가 그런 업종이고 소비주가 제일 만만하다 그랬죠. 제일 만만한 애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두산 말고도 뭐 지금 TA항공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화장품 관련주도 뭐 AVCNC도 이거 작년에서 이거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5% 수익 나올 때 못 팔았던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몇 번씩 질문했던 종목인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한 5개월 지났나요? 5개월 지나니까 지금 수익이 그래도 다시 한 8%, 9%, 10% 다시 올라오죠. 마치 APS 홀딩스의 느낌이 좀 납니다. 이것도 이때 당시 추천했다가 떨어질 때는 질문 쇄도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질문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100% 올라갔죠. 이것도 비슷해요. 지금 LVCNC도 떨어질 때는 질문들이 몇 번씩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그 상담을 한 6번, 7번 했던 것 같아요. 떨어질 때 그때 당시는 먹고 못 팔았던 사람들이 이제 아쉬워서 계속 물어봤었는데 한 5, 6개월 지나니까 지금 질문 하나도 안 올라오죠. 그러니까 손절했다는 얘기예요. 포기했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들이 포기하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얘는 쭉 10,000원 돌파하면 이제 13,000원 가면 얘도 뭐 50%, 60% 이제 올라가는 뭐 잘 가면은 뭐 올라가는. 그러니까 APS 홀딩스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좀 되는 종목이니까 어쨌든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는 거 저쪽과는 다르게 아주 폭등이에요. 폭등. 다 움직여요 지금. 뭐 항공주, 뭐 음식업종도 농심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카지노, 뭐 파라다이스, 뭐 CJ, 뭐 등등. 뭐 아까 얘기했던 종목들 있죠. 그쪽은 다 새빨갛습니다.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차별화 장세인데 좀 이따 오후장에서도 소비주, 그렇죠? 계속 소비주 해야 된다. 소비주 안 하면 계속 소외받을 거예요. 계속 차별화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비주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오후장 잘 좀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잘 들어오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면 자 문자 종목인가요? 자 대한전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매수 가격은 1,500원의 비중은 15% 아니 40% 1,500원에 40%를 가지고 있을 만한 포지션이 아니에요. 이거를 40%를 쓰려면 1,000원에 샀을 때 40% 가지고 수 있고 한 1,300원대 샀으면 20% 정도 가질 수 있는데 1,500원대에 40%가 아니고요. 팔아야 됩니다. 많이 파세요. 많이 파시고 조정받을 때를 대비를 해서 많이 파시고 나머지 조금 남겨놓은 것들 뭐 10%나 5% 남겨놓은 것들은 이거 좀 돌파를 한번 노려보면서 1,700원 이상 보셔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삼진 L&D. 자 문자 종목인데요. 문자로 질문 주신 분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삼진 L&D 4,229원 매수 가격은 4,229원이면은 뭐 물타기 하다가 그 가격이 된 것 같은데 물타기 시점이 좀 빨랐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2차 전지도 약하고 전기차, 수소차 약하기 때문에 IT 부품주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직 이 트렌드를 벗겨내지를 못해서 심각하게 빠지면 3,000원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소비주들만 계속 치고 달려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소비주만 움직이면 얘네들은 힘이 얘네는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걸 팔아다가 소비주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3,000원까지 빠질 거 생각하고 추가 매수는 더 이상은 안 되고요. 그렇다 손절도 지금 늦었습니다. 4,000원 정도 반등 나오면 거기서는 손절 가능합니다. 4,000원 정도 올라오면 손절이 가능하고 요거는 바닥주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떴기 때문에 조정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위치라서 4,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정리하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11시서부터 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실 텐데 이렇게 떨어져도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업종이 하나 있어요. 오히려 사야 될 업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궁금하시죠? 그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 들어오시면 되고 소비주는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소비주와 하나 더 어제 공개 방송에서 제가 힌트를 드리긴 했어요. 하나 더의 업종이 있습니다. 어제 못 들으신 분 오시고 그리고 소비주 제가 어제도 늦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계속 갑니다. 자, 불안하신 분들은 좀 이따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현재 장세를 좀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이정수 위원님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그 길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무료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참여하냐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 링크 보내드릴 거거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종목 상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공하는 투자 정보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